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3과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동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피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피동은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피동 뭐라고요? 동작을 당하는 것. 그렇다면 이 피동에 상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능동이라고 하죠. 자, 능동은 뭐냐?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한다.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동입니다. 그럼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동문을 볼게요. 경찰이 도둑을 붙잡았다. 주어가 경찰이죠. 주어가 도둑을 누구의 힘으로 잡았나요? 경찰 스스로의 힘으로 잡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능동문입니다. 근데 피동문 한번 같이 보죠. 자, 이번에는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자, 주어가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도둑이라는 주어로 바뀌었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걸 잘 알아야 돼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 와서 부사어로 바뀐다는 것, 누구에게 잡혔다.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주어인 도둑은 붙잡은 게 아니라 동작을 어떻게 됐어요? 붙잡는 행위를 경찰에게 당한 거죠. 그래서 피동은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피동문으로 바꿔볼까요?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그랬죠? 그러면 엄마가가 주어니까 이 주어는 피동문에 무엇이 된다고요? 부사어. 엄마에게. 자, 높임법을 쓰면 어머니께가 되겠지만, 자, 능동과 피동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에게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아기는 뭐가 됐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목적어는 무엇이 됐나 보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 자리로 갔죠? 마찬가지로 아기를이라는 목적어가 어디로 가면 돼요? 주어 자리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또는 아기가, 그죠? 그럼 이 자리에는 피동을 만드는 안았다를 대신하는 문장이 단어가 들어야 되겠죠? 자, 안다의 피동사 뭐겠어요? 안기다겠죠? 안기다. 안았다 과거니까 안겼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하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피동사에 의한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다시피 자, 붙잡다 어떻게 바뀌었죠? 붙잡히다. 안다. 안기다. 또 생각나는 단어 없습니까? 없다. 업히다. 듣다. 들리다. 섞다. 섞이다.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한번 요 단어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앞에 있는 것과 다른 게 이제 히가 들어갔고요. 여기는 기가 들어갔고, 여기는 리, 여기는 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히, 리, 기 이렇게 네 가지의 피동 전미사라고 하는데요. 이, 히, 리, 기라는 전미사에 의해서 피동사를 만들어서 피동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몇 개의 단어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녹다, 놓이다, 보다, 보이다, 감다, 감기다, 끊다, 끊기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쉽게 피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바로 뭐냐면 뭐뭐 하게 되다 또는 뭐뭐 되다. 또 하나는 뭐뭐 어지다 라는 방식의 피동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제약이 별로 없어서 많은 용언에 사용됩니다. 이거는 제약이 있어서 일부 단어만 사용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피동문을 만들 때는 뭐뭐 어지다나 뭐뭐 하게 되다나 뭐뭐 되다 라는 방식의 문장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예를 들면 지우다 그러면 어지다를 넣어서 지워지다 하면 지우다라는 능동 단어가 능동 표현의 단어가 피동 표현의 단어로 지워지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동 표현을 보겠는데요. 주동과 사동으로 서로 대비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합니다.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그러고요. 사동은 남에게 시킨다. 자, 남에게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음이 녹았다 라는 문장을 사동으로 만들면 얼음을 녹였다가 되겠죠? 녹였다. 그러면 어디서 온 말이냐? 녹이다에서 왔겠죠? 그 다음에 수지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선생님이란 주어를 새로 넣습니다. 하나를. 그래서 수지에게 책을 읽힌다. 읽히다에서 왔겠죠? 읽히다. 그래서 녹이다나 읽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녹게 하다. 또 읽게 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게끔 하는, 시키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게 바로 사동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동 표현도 능동 표현, 피동 표현과 마찬가지로 사동사에 의한 방법과 보조 용언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동사에 의한 것은 피동 표현과 비교해 보면 3개가 더 많습니다.
좀 전에 피동 표현의 종류에서 우리가 피동사에 의한 것, 이희리기 4개를 얘기했었죠. 근데 사동사에 의한 것은 이희리기에 우구추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단어를 알아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높다 같으면 높게 하다 어떻게 되겠죠? 높게 하다 높이다.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앉다를 예를 보죠. 앉게 하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자리에 앉게 하다. 앉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리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리. 울다. 울게 하다. 어떻게 하면 울게 하다? 울리다. 그 다음에 기 같은 경우는 자 웃다 같은 경우 웃게 하다. 웃기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는 깨다. 잠자는 친구들 깨게 하는 거 선생님이 잠을 깨우다. 그 다음에 구는 솟다. 솟다 같은 게 뭐가 있죠? 솟구다. 솟구다를 좀 강하게 하면 이제 솟구치다인가요? 솟구치다는 좀 다른가요? 그 다음에 추는 뭐가 있을까요? 낮다 같은 경우 낮추다가 되겠습니다. 낮추다. 저기 나와 있는 이희리기 우구추 그죠?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우구추 한 더 다른 단어들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은 이제 보조 용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조 동사 뭐뭐 개하다가 되겠습니다. 개하다. 선생님 아까 높다, 높게 하다 뭐다, 높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높게 하다 그랬잖아요. 이 뭐뭐 개하다라는 이 방식 이게 사동문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입히다, 입다에 사동을 만들 수 있는 예는 입히다도 되고 입게 하다도 되는 거죠. 근데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예문을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라는 문장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개하다 의 의미 차이가 있어요. 입힌 것과 입게 하다의 의미 차이는 자 입혔다에는 어머니의 움직임이 있어요. 어머니의 영향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접 옷을 입혀주는 경우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입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입게 하다에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만 있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입도록 하는 의미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직접 행위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간접 행위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간접 행위의 의미만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동사에 의한 방법과 계하대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사동표현인데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간접적인 의미만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주의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